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대한민국 군 지휘 통제 시설의 EMP 방호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게 시작부터 좀 충격적인데요. 최근 감사원 점검 결과 보니까 주요 지휘소 14곳 중에 무려 13곳이 방호 기준 미달이다. 이런 사실이 YTN 같은 곳에서도 보도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시설 몇 개가 기준에 못 미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유사시에는 국가의 어떤 두뇌 역할을 하는 지휘체계 전체가 순식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아주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선 EMP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핵 EMP랑 비핵 EMP 이렇게 있다고 하던데요. 네. EMP, 그러니까 전자기 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고도 핵폭발로 생기는 HEMP라는 게 있고요. 또 재래식 무기처럼 특정 지역에 영향을 주는 비핵 EMP, NNEMP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근데 특히 문제적인 건 HEMP입니다. 이게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핵이 터지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전자기파가 아주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거든요. 이 파동 중 일부는 번개처럼 순식간에 전자기기 안에 있는 민감한 반도체 칩 같은 걸 태워버릴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종류의 파동은 조금 더 느리게 퍼지면서 국가 전력망이나 통신망처럼 아주 큰 인프라 자체를 그것도 오랫동안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NNEMP는 그보다는 좀 더 국지적인 표적 공격에 사용되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보고서는 북한이 실제로 이런 HEMP 공격 능력을 갖추었을 가능성, 이걸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네요. 핵실험 경험도 있고 미사일 기술도 있으니까요. 직접적인 인명 피해 없이 남한의 지휘 통제 시스템하고 사회 기관망 전체를 그냥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북한 입장에선 이게 꽤 매력적인 전략적 카드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미국의 CSIS 같은 연구기관 시나리오 분석도 언급돼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좀 주목할 점은요. 이 보고서가 지적하는 한국의 방호 실패 원인이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부분인데요. 보고서는요, 과거에 방호 기준을 너무 낮게 잡았던 문제, 예를 들어 80데시벨 기준 같은 거요. 그런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사업 관리 과정도 좀 부실했고, 또 성능 검증, 이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관련 법이나 제도가 미비했던 점, 이런 주로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를 원인으로 꼽고 있어요. 기술은 있는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까 잠깐 80데시벨하고 100데시벨 기준 이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인가요? 이게 수치상으로는 그냥 20데시벨 차이잖아요. 근데 실제 막아내는 에너지 양으로 따지면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보고서 자료를 보면요. 80데시벨 기준은 100데시벨에 비해서 무려 100배나 더 많은 파괴 에너지가 시설 안으로 그냥 들어오는 걸 허용하는 수준이에요. 100배요. 와, 100배요? 네. 그런데 감사 결과 실제 성능은 이것보다도 훨씬 낮은 50에서 60dB에 불과한 곳도 많았다고 하니까요. 이건 YTN이나 파이낸셜 뉴스 보도처럼 사실상 EMP 공격의 거의 무방비 상태였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또 외부 전자기파를 막는 필터라던가 아니면 케이블이 벽을 통과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관통부 처리 같은 세부적인 시공 부실 문제도 지적되었고요. 야, 정말 심각하네요. 그럼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EMP를 국가안보에 대한 아주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상당히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EMP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수년간 이 문제를 연구했고요. 2019년에는 대통령 행정명령 13865호인데요. 이걸 통해서 국방부, 국토안보부, 에너지부 같은 말 그대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대응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뭘까요? 100데시벨 이상으로 아예 법제화를 하고요. 성능 검증은 국방부나 사업 주체가 아니라 정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에 맡겨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생존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곳의 지휘시설이 만약에 무력화되더라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휘소를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고 EMP 방호 기능이 적용된 이동식 지휘소 같은 것도 확충하고요. 위성통신이나 단파, HF통신 같은 다중통신망도 확보해야 하고요. 물론 한미연합 차원의 공조 강화, 그리고 군뿐만 아니라 민간 핵심 인프라까지 포함하는 범사회적인 대응체계 구축,
이것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걸 위한 단계별 로드맵하고 예상 비용까지도 제시되어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EMP 방호 문제는 이게 단순히 군사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사시에는 사회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정말 보이지 않는 위협이네요. 이런 위협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히 군사적인 대비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위기 대응 능력, 즉 회복력, 리질리언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각은 어떠신가요?